네, 오늘은 한국 사회의 정말 고질적인 문제죠. 바로 임금체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그리고 이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법이 새로 나왔는데 오늘 이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이 숫자 좀 보세요. 2조 원. 이게 대체 무슨 돈이냐면요. 바로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고도 받지 못한 말 그대로 떼인 돈의 총액입니다.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죠. 근데 이게 그냥 돈이 많구나 하고 넘어갈 통계가 절대 아닙니다. 이 숫자 하나하나에는요,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아서 당장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막막해진 수많은 사람들의 그 절박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요,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, 또 악덕 사업주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고 근로자들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과 앞으로의 전망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로 이 임금체불 문제가 대체 얼마나 심각하길래 나라 전체가 들썩이는 이슈가 됐는지 그 규모부터 한번 들여다보죠. 이게 그냥 뭐 월급이 며칠 좀 늦게 들어오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. 임금체불은요, 한 가정의 생계를 그냥 통째로 뒤흔들고요.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뭐 하나 하는 자괴감까지 들게 만드는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인 거죠. 자, 그럼 두 번째로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. 과연 이 새로운 법으로 무엇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날짜예요. 2025년 10월 23일, 바로 이날부터 시행되는데요. 이 법의 핵심 타겟은 아주 명확합니다. 바로 돈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안 주는 악덕 사업주, 그러니까 상습범들을 제대로 잡겠다는 겁니다. 그러면 상습체불 사업주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요? 법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딱 정해놨습니다. 지난 1년 동안요, 딱 한 명한테라도 월급을 석 달치 이상 안 줬거나 아니면 횟수로 5번 이상 임금을 안 줬는데 그 금액을 다 합쳐보니까 3천만 원이 넘는다. 이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바로 상습범이 되는 겁니다. 자, 세 번째 파트입니다. 그럼 이런 상습범으로 찍히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? 바로 사업주에게 가해지는 5가지 강력한 제재 조치인데요. 이제 월급 안 주면 어떤 꼴을 당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보시죠. 이 법은요, 상습체불 사업주를 옥죄기 위해서 크게 5가지의 장치를 마련해 놨습니다.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경제적인 제재는 기본이고요. 나중에는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정말 촘촘하게 엮여 있는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는 경제적 제재입니다. 일단 상습범 명단에 한번 올라가면 1년 동안 돈줄이 꽉 막힌다고 보시면 돼요. 은행에서 대출받기 힘들어지고 이자도 막 오르고요. 정부에서 주던 각종 지원금 당연히 끊깁니다. 심지어 나라에서 하는 공공사업 입찰에도 끼기 힘들어져요. 그리고 이 지연이자 이게 또 아주 강력한 한방입니다. 원래는 회사를 그만둔 사람한테만 쳐주던 거였거든요. 근데 이제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원한테도 월급이 밀리면 바로 이자를 쳐줘야 합니다. 월급날 딱 하루만 늦어도 연 이자율이 최대 20%까지 붙으니까 이거 사업주 입장에서는 정말 압박이 엄청나겠죠. 그리고 형사처벌도 훨씬 강력해졌습니다. 예전에는 반의사 불벌죄라는 게 있어서 돈 떼인 근로자랑 어떻게든 합의만 하면 처벌을 싹 피할 수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는요, 상습범 명단에 오른 사람이 또 임금을 체불하면 근로자가 괜찮다, 처벌하지 말아달라 해도 소용없습니다. 무조건 형사처벌로 가는 거예요.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직원들 월급 떼먹고 해외로 도망가려는 꼼수, 이제 안 통합니다. 체불한 금액이 크다 싶으면 아예 나라에서 출국 금지를 시켜버릴 수 있거든요. 해외 도피라는 선택지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죠. 그리고 이게 아마 가장 강력한 무기가 아닐까 싶은데요.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. 이제 근로자가 악의적으로 계속 월급을 안 주는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으로 걸어서요, 원래 못 받은 돈의 최대 300까지 받아낼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. 이건 정말 역사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죠. 자, 네 번째로 넘어가서요. 지금까지는 사업주를 어떻게 처벌하는지에 대한 얘기였다면 이제는 피해자인 근로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도와줄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.
만약에 내가 혹은 내 주변 사람이 이런 일을 당했다. 그럼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? 다행히 정부가 신고 절차를 아주 쉽고 간편하게 만들어 놨습니다. 바로 이 임금체불 신고센터라는 온라인 창구를 이용하면 되는데요. 이제는 어디 찾아갈 필요 없이 그냥 인터넷으로 바로 신고하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.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. 혹시 신고했다가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면 어쩌나 걱정되잖아요. 그래서 모든 신고를 익명으로 할 수 있게 보장해 줍니다. 신분 노출 걱정 없이 제보할 수 있는 거죠. 자, 이제 마지막입니다.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앞으로 이 법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꿔나갈지 그 전망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이 법이 그럼 언제부터 효력을 발휘하느냐? 여기 타임라인을 보시면요. 모든 게 한 번에 시작되는 건 아니고요.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. 2025년 10월 23일에 법이 딱 시행되고요. 실제로 상습범 명단이 처음 공개되고 본격적인 제대가 들어가는 건 2026년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렇게 법이 바뀌기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요. 와, 이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예전에는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이 많았다면 이제는 경제적, 형사적으로 아주 촘촘한 그물망을 쳐서 책임을 묻겠다는 거죠. 근로자 입장에서도 그냥 밀린 월급만 받는 게 아니라 최대 3배까지 배상받을 길이 열렸고요. 자,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. 과연 이토록 강력해진 법이 정말로 일한 만큼 정당하게 대가받는 사회, 임금체불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? 법은 만들어졌지만 그 결과는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지켜보고 만들어가야 할 몫인 것 같습니다.